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제4장 인공지능을 학습시키자에 대해서 강의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주차 때부터 말씀을 해 드렸지만 저는 국내 도서 대략 3-4권과 국외 도서 제일 유명한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유명한 러셀 교수님의 교재 중에서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는 파트를 잘 추려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강의 자료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국내 도서에서의 그림은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인공지능 첫걸음 요 교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도서들 중에서 한 권 정도는 빌리시거나 아니면 구입하셔가지고 인공지능 개론의 지식을 습득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한 권 정도 꼭 본인이 책으로 읽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요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이라던가 큰 틀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학습의 목표가 무엇일지 같이 살펴보고 도대체 학습의 정의란 무엇인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다양한 예시 중에서도 뭐 저희가 게임이라고 하는 예제를 한번 응용을 생각해 본다면 학습을 통해서 게임의 실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개인 맞춤형으로 조금씩 인공지능 개론에 대한 실력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하려면 결국에 컴퓨터, 기계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수학적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최소 제곱법을 중심으로 해서 회귀 분석부터 딥러닝까지 이루는 주요 기법들을 구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먼저 본 챕터의 오버뷰이기 때문에 기계학습 자체에 대해서 큰 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습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한번 각자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요? 인공지능 개론이라고 하는 제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을 실습을 연습하시면서 매일매일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학습일 거고요. 요즘에 이제 바깥에서 음식을 잘 못 드신다면 안에서 해 드셔야 되는데 요런 요리를 해보는 것도 역시 학습입니다. 이런 다양한 학습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잘 못했다가 반복과 경험과 어떤 패턴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결국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에서 내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있지만 이런 학습 사례들의 공통점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공부를 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기계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첫 번째 종류는 지도학습입니다.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흔한 개념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아예 암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지도학습, 누군가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 아래 학습을 하고 성과를 내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는 나보다 잘하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에 정답이 주어져 있고 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습하는 이런 개념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정확한 정의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림으로는 유저 혹은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서 자기가 답을 내죠. 하지만 그 문제는 이미 기존에 정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답과 정답의 오차, 차이를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답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향후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게 결국에 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정답이 쌍으로 페어로 주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주어진 상태로 비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 내가 푼 결과를 정답과 비교하고 정답과의 오차가 작아지도록, 즉 적어지도록 동작을, 즉 디시전을 수정해 나가는 게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supervised 앞에 on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 반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관찰함으로써 비슷한 문제의 집합, 그룹을 발견을 하고 그 문제 유형 타입을 이해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르지만 요런 문제는 내가 예전에 고려했던 요런 그룹에 속할 거야. 지금 새로 또 풀어야 되는 요런 문제는 내가 기존에 풀었던 그룹 B에 속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이 문제는 예전에 내가 풀었던 그룹 B와 닮았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좀 언클리어하지만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학습하는 과정이 비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비지도 학습이 지도 학습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강화 학습입니다. 영어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최적으로 보이는 행동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policy라고 하는 terminology, 즉 용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문제 A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전혀 힌트도 주어지지 않고 어떤 정답이라던가 어떤 기존에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그룹이라던가 문제 유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3살짜리 아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싱싱카라던가 5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아무도 만약에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해보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다시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수정해 나가는, 그러면서 결국에 싱싱카를 타게 되고 자전거를 타게 되잖아요. 요런 방법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처음에 인공지능이 최적으로 보이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다음에 행동 요렇게 하고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했고 이번엔 B를 하고 C를 하고 A를 해보고 그 다음에 C를 하고 A를 해보고 B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1, 2, 3 중에 2번이 그래도 최적이구나 라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행동 방법 중에 최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와 비슷한 문제는 요런 2번 프로시저로 요런 폴리시 정책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요런 방법이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여기에서 요 사람 모양은 지도학습처럼 어떤 그 지도자라던가 정답지 아닌가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도학습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문제에 이미
라벨링이 되어 있는 정답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강화학습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코드 자체에서 특정 모델에서 계속 학습을 통해서 폴리시 중에서 최적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결국에 그런 좀 언클리어하지만 최적의 정답지를 코드상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그래서 정답이 적은 경우에 세 가지 지도 학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지도 학습은 정답이 주어지는 경우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계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지만 때로는 현실성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정답이 거의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적어요.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지도학습, 두 번째는 전이학습, 세 번째는 제로샷 학습입니다. 그래서 준지도학습은 영어로는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소량의 정답이 있는 문제와 대량의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학습할 때 적합하고요. 정답이 없는 문제 학습을 통해 문제의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지도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지도학습도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전이학습입니다. 전이학습은 Transfer Learning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는 정답이 소량만 존재하는 반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 그룹에는 정답이 대량으로 존재할 경우에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트랜스포 러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로샷 학습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제로샷 러닝인데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전이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결하려는 문제를 추상화, 즉 불필요한 부분은 다 잘라내고 핵심 요소만 고려를 해서 정답이 있는 다른 문제의 풀이 방법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지금 지도학습의 세 가지 방식인 준지도학습과 전이학습과 제로샷 학습은 결론은 너무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정답이 적은 경우에 활용되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구분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준지도학습은 소량의 정답 문제와 대량의 정답 없는 문제를 학습할 때 좋고요. 정답이 없는 문제 학습을 통해 문제의 패턴을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지도학습을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는 정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유사한 문제에는 대량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전이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로샷 학습이라고 하면 전이학습의 for example 한 케이스인데요. 정답이 거의 없는 상태, 소량도 아니에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전이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요소를 다 없애고 정답이 있는 다른 문제의 풀이 방법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저희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하려면 결국에 기계, 컴퓨터가 학습을 해야 되고 저희가 흔하게 들어본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계 학습의 데피니션과 기계 학습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 그런데 지도학습 중에서도 정답이 적은 경우에는 앞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준지도학습, 전이학습, 제로샷 학습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챕터를 나감에 있어서 오버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본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